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평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면 분쟁이 더욱더 확산이 될 거고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률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고 미국 연준의 고금리 기조는 더욱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루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기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비트코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탄생했었죠. 체드에게 블락이야. 저는 업비트 투자자 보센터 애널리스트 체드이고요. 오늘은 위기 때 빛나는 디지털 자산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몇 달 전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새벽에 서울에서 공습경보가 갑자기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다가 깨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진짜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새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트로 달려가야 하나 아니면 은행부터 가야 하나 아니면 군복부터 입고 뛰쳐나가야 하나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원화 가치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채권들을 발행하면서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루블화의 가치는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반 러시아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아프간의 수십억 달러 해외 자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 중앙은행에 의해서 동결이 되었고요.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받는 해외 원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붕괴의 피해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현금이 바닥이 나자 아프가니스탄 은행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요.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80%가 여성 혹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 있는 친인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해외 탈출 시 비상금 혹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국 화폐의 뱅킹 시스템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니 디지털 자산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대규모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부 행렬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다행히 세상은 아직까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기부를 받았고 지금까지 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기부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올해 2월 발생된 튀르키예 지진 때에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두나무도 유니세프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었고 많은 고객분들께서 호응해주신 결과 꽤나 많은 금액을 모아서 튀르키예 구호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디지털 자산은 고유의 투명성과 초연결성을 기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국경은 폐쇄되었을지라도 디지털 자산은 국경이 없죠. 한순간에 은행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자금이체를 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현금, 물물교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을 하면 며칠이 걸리지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송금은 국경과 상관없이 몇 분 안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기부금도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개된 기부금 지갑은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기부 지갑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디지털 자산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양날의 검이 떠오르는데요. 칼은 잘 쓰면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나쁘게 쓰면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마스가 암호화폐를 통해 전쟁 자금을 모금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 지갑을 동결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가 확립이 되면 될수록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막는 규제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점차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크립토에이드 이스라엘이라는 기부 프로젝트도 나왔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되고 전쟁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만 달러 가까이 모금이 되었네요. 최대액의 블락이야. 지금까지 위기 속에서 빛나는 디지털 자산의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원조나 구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한테는 디지털 자산이 자신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기술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으려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를 고민하신다면 공식 발표된 주소를 잘 확인하신 후에 기부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기술의 진보는 필연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 감소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만큼은 규제를 통해서 어두운 면은 점차 축소가 되고 인류를 위해서 다양하게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얼른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끝!